네. 미국의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에 대해서 접종 중단을 권고했다고 하죠. 혈전 부작용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좀 문제가 있었고 백신 접종 관련해서 수급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우리는 현재 11월쯤에는 집단 면역 달성하자 이런 목표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기획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준익입니다. 예, 우리 지금 백신 오늘까지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45,520명이 신규로 접종을 받으셔서요. 예, 총 128만 5,909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명이 하루에 그 접종을 맞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꾸준하게 예. 접종을 하고 계시고요. 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 이제 예방접종센터, 화이자 접종하는 예방접종센터 104개소를 추가로 개소하게 돼서 이제 오늘부터는 접종자 수가 7만 명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 2배 이상 이렇게 접종을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백신을 맞게 되면 아무래도 이상 반응을 좀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부에서 중증 의심 신고 같은 것들도 접수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제까지 총 한 11,927건 네. 이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는데요. 네. 어제 하루만 128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의 한 98%가 네. 그 예방접종 후에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생길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이런 이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사례는 116건 그리고 중증이 의심되는 경련과 같은 그런 사례가 28건, 네. 사망 사례도 어제 신규 2건이 있어서 총 5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네. 120만 건 정도를 우리가 1분기에 맞았다고 하니까 1분기 백신 접종을 분석한 결과 같은 것들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어땠는지 또 아니면은 이상 상황은 좀 어떤지 좀 분석된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1분기 백신 접종 분석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2월 26일 날 네. 접종이 시작되면서 1분기 동안 이제 접종하신 이제 90만 명 정도에 대해서 백신 접종하신 분과 미접종자에 대해서 코로나19가 발생했는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 화이자 백신을 맞으신 분 이런 분들은 이제 각각 비교를 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백신 효과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 비해서 확진율이 많이 낮아져서 저희가 이제 85.9%의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화이자 백신은 그냥 91.7% 정도가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요게 또 저희들이 그냥 접종만 분석한 게 아니라 접종 후에 14일 이후 이제 효과도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네. 요때 이제 면역이 생기는 기간이라서 그러니까 2주 지나고 나면 면역이 생긴다는 거죠. 네, 예. 네. 접종 후 그 시기에 이제 접종자 간에 이제 확진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비교를 했더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92.2%의 효과가 있었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자 중에서는 아예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없어서 100%의 그 이제 예방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결과는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치는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예상했던 수치와는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수치가 더 잘 나온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기존의 임상 시험에 비해서는 네.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짧은 기간에 네. 그 이제 관찰 분석을 한 거라서요. 이제 임상 시험처럼 정밀하게 네. 이렇게 한 거와는 조금 이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치가 좀 높게 나왔지만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짧은 시간에 1차 접종만 가지고 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네. 상황에서
비교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 뭐 이스라엘은 50%가 국민의 접종자 수가 넘었다고 하고 뭐 영국도 40% 육박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접종률이 좀 낮다. 계획보다 접종 속도가 좀 더딘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인지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 접종 속도가 늦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백신이 도입되는 그 양에 맞춰서 네. 저희들이 대상자를 정하고 접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백신 도입 이제 양이 좀 적다 보니까 네네. 속도가 좀 느리게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의 백신 물량이 5월 말부터 이제 대규모로 좀 들어오게 되고 네. 실제 접종이 집중되는 것은 6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지금은 이제 하루에 10만 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지만 네네. 5월 말부터는 거의 하루에 한 100만 명 정도씩 접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그 접종 그 백신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접종 속도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애초에 백신 도입 계획과 비교해 봤을 때는 큰 차이나 뭐 어려움들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접종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인프라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오픈을 하고 있고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서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빠른 속도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외국에서 먼저 시작한 국가들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나라가 더디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노바백스 백신이 있고 또 얀센 백신이 있고 또 모더나 백신이 있는데 이 다른 백신들도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맞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백신들의 수급 상황은 문제 없습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개 백신이 이제 도입 일정이 확정되어서 2분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바백스나 얀센, 모더나 백신은 2분기에 이제 도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물량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6월 달쯤에 이제 소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우리가 그 범정부 백신 도입 TF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이미 우리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백신을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도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백신을 사겠다고 구매 계약은 맺었지만 정작 그 구매 계약대로 백신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야지만 접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아직 유동성은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제 2월 이제 2분기에 소규모로 들어오고 주로 3분기, 4분기에 대규모로 이렇게 그 계약 물량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백신을 좀 더 빨리 받는 쪽으로 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외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백신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노바백스 백신도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이번에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이 노바백스 백신은 지금 사용 승인난 국가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노바백스 백신은 저희가 우리 기술 이전을 통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그 인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바백스 백신이 허가 절차가 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최근에 이제 얀센이 이제 허가를 받았고 지금 요즘에 좀 다른 문제가 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 노바백스도 그런 이제 허가 절차를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뭐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식약처에서 면밀히 판단을 해서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얀센 백신 사용할 수 있다고 공식 허가가 됐습니다만 미국 FDA에서 이거 아직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사용 중단을 권고했거든요. 이런 변수 같은 것들이 혹시 3분기 때 또 발생하지 않을까란 걱정도 있는데요. 예, 이 백신들이 개발된 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된 백신들이라 네네. 얼마든지 이 사용 중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뭐 이상 반응 같은 게 이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얀센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대규모 접종을 하게 되면 아주 임상 시험에 몇만 명 단위로 하던 임상 시험에서 수백만 명 단위로 하는 그런 접종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아주 희귀한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도 이제 신고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과성을 이 식약 당국에서 잘 파악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할 것인데 얀센 같은 경우도 한 100만 명에 1명 정도 생길 수 있는 희귀 혈전증이 그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발견이 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드문 희귀 혈전증이지만 네.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잠깐 접종 보류했다가 지난 화요일부터 접종 재개했습니다. 단 30대 미만은 접종해서 제외됐는데 이런 상황들은 그러면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네.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이제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과 손해, 위험 이런 것을 이제 잘 비교를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실제 그 위험도는 아주 낮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저희가 이제 30세 미만은 일단 접종을 좀 보류하고 있고요. 네. 이득이 확연하게 높은 연령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잘 모니터링하면서 예방 접종을 하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예정되어 있던 30대 미만의 접종자들은 어떻게 앞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2분기 안에 접종하기로 하신 분들이 한 64만 명쯤 되는데요. 네네. 30세 미만이. 네. 그래서 2분기 안에 접종을 최대한 이제 그 2분기 안에 접종을 하시게 한 것도 다른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뭐 고령층을 돌본다든지 장애인을 돌본다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좀 다른 분들보다 빨리 접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2분기에 배치를 한 건데 이분들이 가능하면 2분기 안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다른 백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 다른 백신을 배정하거나 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 뭐 6월 달에 2분기가 마지막 6월이니까요. 네. 6월 달에 백신이 수급이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뭐 7월 달로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한 백신을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얀센은 지금 잠깐 뭐 중단됐기 때문에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신들이 2번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에 맞고 2차에 맞을 때 간격이 뭐 화이자는 조금 좀 짧고 아스트라제네카 좀 길다고 하는데 이 2차 접종에 대한 수급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네. 2차 접종이 이제 최대 12주로 이렇게 그 간격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그런 간격을 12주에 맞춰서 할 때 제일 면역 효과가 좋다 하는 이제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접종이 2월 26일부터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제 5월 달에 2차 접종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네. 예, 2차 접종에 필요한 그런 백신은 5월에 저희들이 이제 수급을 받을 예정에 있고요. 공급받을 예정에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백신을 이제 맞추도록 그렇게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그렇고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이 썩 원활하진 않아서 뭐 미국에서도 지금 백신 외부로 다른 나라로 가는 것 뭐 제어한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교차 접종이라는 것들 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방종 전문위원회에서는 그 시행 기준을 만들 때 네. 교차 접종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교차 접종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실험 결과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뭐 잘 모르고 실수로 교차 접종을 한 경우는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따로 추가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접종을 하고 이런 이유는 한 차례 접종으로 면역 지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추가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2차 접종을 통해서 좀 장기 면역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네. 이 2차 접종을 다른 백신으로 접종했을 때 1차 접종의 효과도 지속되면서 추가로 더 면역성이 장기로 되는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1차 접종에 불과한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백신을 2번 맞았을 때와 서로 다른 백신을 맞았을 때는 좀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제약회사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나라의 경험 지금 독일에서는 교차 접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을 살펴보면 뭐 장기 면역이 획득되는지 그냥 1차 접종 2번에 불과해서 또 다른 접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분기에 좀 집중적으로 맞게 되고 그때 우리가 계약했던 물량이 상당수가 3분기 위주로 들어온다고 이제 해 주셨는데 우리가 목표는 11월까지는 좀 70% 이상의 집단 면역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국민께 제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걱정되는 변수나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그 백신의 이제 전 세계적인 공급 상황,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이 예기치 못한 어떤 이상 반응이 발견되어서 접종이 일시 중단되거나 아니면 접종 대상자가 제한되거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 노바백스 백신도 그렇고 국내 생산을 하는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네. 최대한 이제 국외 수입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물량도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도 4천만 회분,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2천만 명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원무자재 수급이나 이런 게 잘 돼서 저희가 국내 생산이 잘 원활하다 그러면 충분히 하반기에 접종도 진행하고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 달성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만 그래도 해외 상황이 또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취자 2081님도 이런 질문 주셨는데 우리 백신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 주셨거든요. 우리 기업들도 백신 개발 꽤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좀 성과가 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백신이나 뭐 치료제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임상 시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임상 시험이나 이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은 직접 우리가 뭐 수급에 반영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고생들도 많으신데 또 한편으로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걱정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백신 수급 상황이라든가 접종 관련해서 국민께 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방역적 문제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진행된다고 해서 이런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개인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개인위생과 거리두기를 좀 철저히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코로나19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 시기가 오면 본인의 접종 시기가 오면 꼭 예방접종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기획팀장 연결해서 먼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입니다.